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 한가운데 자리한 백년 고택 다운제. 따뜻한 차가 있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한때는 문인과 예술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다운제는 그저 낡고 비싼, 길 잃은 관광객이나 호기심에 한 번쯤 들러보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강민준, 28의 젊은 사장. 그는 10년 전 건축학도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갑작스레 돌아가신 할머니의 뒤를 이어 이곳을 떠맡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의 여린 어깨 위에 올려진 세월의 무게는 감당하기 버거웠고, 다운제는 어느새 그의 손을 떠나 밸류업 컨설팅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의 업체 대표 최상무의 입김 아래 운영되고 있었다. 할머니의 온기가 깃들었던 찻집은 차갑고 세련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메뉴판에는 온통 외국어로 쓰인 값비싼 디저트와 정체불명의 퓨전 음료들이 가득했고, 할머니가 아끼던 낡은 닭이들은 찻집 한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닭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변해버린 현실에 대한 무력감, 할머니께 대한 죄송스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강 대표.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상념을 깨뜨렸다. 최상무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에 냉철한 표정으로 민준 앞에 이번 달 매출 보고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종이 뭉치가 찻상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난달보다 매출이 또 떨어졌어요. 이러다간 임대료도 못 낼 지경입니다.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번들거리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조악해 보이는 디저트 사진들이 가득했다. 다음 달까지 이겁니다. 궁중 프리미엄 디저트 일렁종 세트. 요즘 젊은 애들, 특히 인스타그래머블한 거에 환장하는 거 알죠? 이걸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가격은 좀 세게 받아도 돼요. 어차피 이런 데 오는 애들은 돈 신경 안 쓰니까. 최상무는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궁중 프리미엄 디저트 찔루종 세트라니. 할머니가 들으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이름이었다. 강 대표, 아직도 그런 낡아빠진 감성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전통만 고집하다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정신 차리세요. 최상무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또다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텅 빈 찻집 안, 민주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낡은 우산을 든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운제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 할머니의 오랜 벗이었던 김 할아버지였다. 수십 년 만의 방문이었다. 민주는 어릴 적 어렴풋이 배웠던 기억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혹시 김익현 할아버님 아니십니까? 김 할아버지는 희끗희끗한 눈썹 아래 온화한 눈빛으로 민준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네가 민준이로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 살아생전에 내 이야기 많이 들었지. 민준은 김 할아버지를 가장 아늑한 자리에 안내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표정은 찻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기대와 달리 싸늘하게 변해버린 찻집의 분위기와 생경한 메뉴판, 터무니없는 가격에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렵게 주문한 쌍화차는 향도 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찻잔을 든 김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시던 김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할아버님. 이건 자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꾼 다운제가 아닐세.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 찻집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지. 그런데 지금 이건 뭔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았자는가. 김 할아버지의 일갈은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젊은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네.
그 말을 남기고 김 할아버지는 쓸쓸히 다운제를 나섰다. 민주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건 자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꾼 다운제가 아닐세. 그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낡은 다기들을 하염없이 어루만졌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다운제의 문을 열었다.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다운제를 되찾겠다. 그는 먼저 지난 몇 년간 최상무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반성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레시피북과 운영일지를 먼지 쌓인 찬장에서 꺼내 펼쳐보았다. 꼬깃꼬깃한 종이 위에는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찻집에 대한 애정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차는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것이란다. 이 공간도 그래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의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다. 그는 가장 먼저 다운제의 바리스타 채용 공고를 새로 냈다. 기존의 직원들은 이미 최상무의 방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계획에 동참해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박서연이라는 25의 젊은 여성이 다운제를 찾아왔다. 그녀는 넷대 보이는 외모와 달리 전통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 자리에서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고 민준은 그녀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서연은 처음 민준을 만났을 때 그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찻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력서에 적힌 다운제의 역사와 전통을 보고 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찻집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자신의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변해버린 다운제에 대한 죄책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사장님, 혹시 진심이세요? 정말로 다운제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민주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저 사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다운제의 가능성을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첫 번째 동료가 되어드리죠. 그렇게 박서연은 민준의 다운제 되찾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민준은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민준과 서연은 최상무 몰래 다운제 되찾기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변화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할머니 시절 인기 있었던 저렴하지만 정성 가득한 쌍화차와 직접 만든 수제 약과를 오늘의 특별 메뉴로 조금씩 선보이기 시작했다. 쌍화차는 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정성껏 다렸고 약과는 서연이 밤새 연구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더 부드럽고 덜 달게 만들었다. 서연은 찻집을 찾는 손님들,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다운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수집하는 역할도 맡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손님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들의 날 것 그대로의 평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여긴 너무 비싸고 불친절해요. 인테리어는 예쁜데 직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어서 불편했어요. 인스타 사진 찍기엔 좋은데 솔직히 차 맛은 잘 모르겠고 다시 오고 싶진 않아요. 예전엔 정말 좋은 찻집이었는데 할머니 인심도 좋으셨고 지금은 그냥 비싼 관광지 식당 같아요. 안타까워요. 냉정한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의 특별 메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쌍화차 진짜 진하고 맛있네요. 다른 데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약과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 있다니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좋아요.
특히 어르신 손님들은 할머니 시절의 맛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젊은 손님들은 힙한 한옥 카페에서 만나는 진짜 전통의 맛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준과 서연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아 최상무의 귀에 들어갔다. 오늘의 특별 메뉴가 SNS에서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하자 최상무는 즉각 민준을 호출했다. 그는 불쾌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민준을 쏘아 붙였다. 강 대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다음 달 신메뉴는 궁중 프리미엄 디저트스트라고 말했을 텐데요. 이런 수익성도 없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상무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민준의 경영 능력 부족을 빌미로 컨설팅 계약 파기 및 위약금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준은 과거처럼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서연이 단호한 눈빛으로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이대로는 정말 끝이다라는 절박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처음으로 최상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을 주십시오. 딱 한 달만.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운제를 변화시켜 보이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성과가 없다면 그때는 이사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최상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저항과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좋습니다. 한 달, 딱 한 달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 강 대표는 이 다운제에서 깨끗하게 손 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민준은 위태로운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민준과 서연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다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민준은 가장 먼저 대학 동기이자 젊은 건축가인 이선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선우는 북촌에서 나고 자라 한옥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접목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예 건축가였다. 민준의 진심 어린 부탁과 다운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선우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 민준아. 공간은 결국 그걸 담는 그릇일 뿐이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말하고. 이선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찻집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차가운 느낌의 백색 LED 조명은 따뜻한 색감의 한지 등으로 교체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대신 푹신한 방석과 등받이를 마련했다. 창가에는 손님들이 잠시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고 찻집 한쪽 벽면에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글이나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도 설치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찻집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아늑하고 편안해졌다. 한편 서연은 다운제의 소박한 변화 일기라는 이름으로 SNS 채널을 개설하여 찻집의 변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다운제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 새롭게 선보이는 전통차와 다과 이야기, 민준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꾸밈없이 올렸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서연의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포스팅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과 궁금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북촌에 이런 찻집이 있었어? 컨셉에 진심인 듯? 뭔가 달라지려나 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장님이랑 직원분들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댓글과 공유가 늘어나면서 다운제는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 있는 찻집으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지난번의 무례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간절함과 의지를 읽었다. 그는 말없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응원하기로 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게. 자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걸세. 김 할아버지의 격려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의 특별 메뉴는 입소문을 타고 SNS를 통해 진짜 백이 전통 찻집의 부활 조짐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옛 단골들의 발길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몰라보게 변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지는 다운제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고 할머니 시절의 차맛을 음미하며 추억에 잠겼다. 새로운 손님들도 호기심을 갖고 다운제를 찾아왔다. 그들은 세련된 한옥의 멋과 함께 진심이 담긴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하며 좋은 후기를 남겼다. 특히 한 유명 여행 유튜버가 우연히 다운제를 방문하여 민준과 서연의 노력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북촌에서 발견한 숨겨진 보석, 다운제의 용감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민준과 서연의 진솔한 인터뷰, 변화하는 다운제의 모습, 그리고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주말에는 다운제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매출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상무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한 다운제의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 그는 더 이상 민준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상무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사진 앞에서 더 이상 강 대표의 아마추어 같은 운영 방식에 다운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대규모 프랜차이즈형 K퓨전 디저트 팰리스로 다운제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민준의 지분을 대폭 축소시키는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지금 우리 다운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이 K퓨전 디저트 팰리스 야말로 다운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최상무는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데이터로 이사진을 현혹하려 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다운제에서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냉혹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민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겨우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있었고 다운제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D-Day. 다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 설명회 겸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최상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화려하게 행사를 준비했다. 연회장 안은 투자자들과 이사진, 주요 주주들로 가득 찼고 취재를 위한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최상무는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K퓨전 디저트 팰리스의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예상 수익률을 발표했다. 그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치밀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동원하여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수익성이 높은지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민준이 운영하는 현재의 다운제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박물관에나 어울릴 공간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분위기는 최상무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투자자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이사진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함께였고 뜻밖에도 그들의 뒤를 따라 김 할아버지와 옛 단골들, SNS를 보고 응원하러 온 젊은이들,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일부 다운제의 기존 직원들까지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고 민준과 서연이 단상으로 향할 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최상무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먼저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다운제의 대표로서 매우 무능했고 방관자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소중한 공간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사과에 장내는 잠시 숙연해졌다. 최상무는 어처스군이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할머니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다운제의 진짜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과 진정한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다운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가게 질 좋은 전통차와 정성 가득한 수제 다과,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편안한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까지. 그의 이야기는 최상무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는 달랐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민준의 호소가 끝나자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연단 위 스크린과 연결했고 그동안의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가져온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최상무님께는 저희의 노력을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고 폄하하셨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방문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 SNS 언급량 및 긍정평가가 급증하는 추세,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또한 손님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에 남긴 감동적인 후기들도 소개되었다. 오랜만에 진짜 사람 사는 온기를 느꼈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이런 찻집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다운제의 가치입니다. 서연의 단호하면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지지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저는 이 다운제의 오랜 단골이자 민준이 할머니의 벗이었던 사람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옛날 이 다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한 찻집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었지요. 차 한 잔 값만 내면 온종일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온기가 사라지고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렸더군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다. 하지만 최근 민준이와 저 젊은 아가씨의 노력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다운제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디 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다운제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호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투자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이 과정에서 한 중년의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과거 최상무가 컨설팅을 맡았던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최상무님, 과거에 진행하셨던 오오 베이커리나 XXX 치킨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셨지만 결국 가맹점들과의 불공정 계약 문제, 품질 저하로 인한 고객 외면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K퓨전 디저트 팰리스 역시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한 또 다른 보여주식 사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의 지적은 최상무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당황한 최상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횡설수설 변명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어 있었다. 최상무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과 과거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사진 사이에서도 수군거림과 함께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주주총회 투표 결과 최상무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K퓨전 디저트 팰리스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과 과거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는 투자자들과 이사진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결국 밸류업 컨설팅 대표직에서 해임되거나 스스로 다운제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화려했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민준은 마침내 다운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되찾았다.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고 서연과 김 할아버지 그리고 지지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연 그리고 그의 진심에 감화되어 돌아온 옛 직원들, 새롭게 합류한 젊은 스태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운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메뉴를 개편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한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차와 정성 가득한 수제 닭과 중심으로 재편했고 가격 또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연은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창의적인 퓨전 메뉴 개발에도 힘썼다. 예를 들어 쑥 라떼나 인절미 티라미수 같은 메뉴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공간 또한 새롭게 단장했다. 이선우의 도움을 받아 더욱 아늑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세련된 감각을 더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함께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정취를 더했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찻집 한쪽에는 작은 서가를 마련하여 손님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오래된 풍금은 다시 조율되어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다운제는 단순한 찻집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에는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나 신앙송회가 열렸고 북촌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 공간도 마련했다. 차와 함께하는 명상 시간이나 나만의 전통차 블렌딩 체험 같은 프로그램들은 특히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다운제는 이제 차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시간이 흘러 다운제는 김 할아버지 같은 옛 단골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로운 젊은 세대,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북촌의 명실상부한 명소이자 따뜻한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다. 찻집은 늘 기분 좋은 차 향기와 함께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잔잔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하고 소극적인 젊은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과 가치를 지켜냈다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경영자로 우뚝 섰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찻집에 나와 마당을 쓸고 손수 찻잎을 앓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손님들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다운제의 든든한 운영실장이자 민준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다운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다운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이선우 역시 다운제의 성공적인 변화에 큰 보람을 느끼며 종종 찻집을 찾아와 민준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다운제의 변화 과정을 자신의 건축 포트폴리오에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그의 디자인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같이 다운제를 찾아와 마당 한켠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는 민준에게 자네 할머니가 이걸 보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다운제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가야금 선율과 해금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음악을 감상하며 향긋한 차를 즐기고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다기를 정성껏 닦으며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하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김 할아버지가 서연이 새로 개발한 젊은이 입맛 저격 퓨전 약과를 맛보며 민준에게 장난스럽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야, 이거 아주 물건일세. 우리 영감은 늙어서 이런 신세대 입맛은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맛있는 건 알겠네. 허허허.
민주는 박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운제의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다운제의 미래는,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웃음처럼 언제까지나 밝고 따뜻할 것임을 예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여 오만자에 근접하도록 세부 묘사와 갈등,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운제가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한번 민준을 찾아왔다. 북촌 일대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다운제가 위치한 건물 역시 새로운 건물주에게 넘어가면서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현재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요구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민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제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는데 또다시 찻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민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2배의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차값을 대폭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가 추구하는 다운제의 가치와는 맞지 않았다. 차값을 올리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초심을 잃게 되고 인건비를 줄이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 뻔했다.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테이블을 늘리거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다운제 특유의 여유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 씨? 민주는 착잡한 심정으로 서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서연 역시 침통한 표정이었다. 정말 너무하네요.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우리가 다운제를 처음 되찾으려 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도 막막했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서연의 격려에 민주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김 할아버지와 이선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 할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함께 걱정해 주었고 이선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다운제의 위기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운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다운제 지키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주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운제를 더 자주 방문하여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응원했다. 심지어 몇몇 젊은 예술가들은 다운제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거나 작품을 전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힘을 보탰다. 민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다운제가 단순히 차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 소중한 공동체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이선우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민준아,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봤어? 이선우는 최근 사회적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운제의 이야기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찻집을 지키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다운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다운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주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야. 리워드로는 다운제 이용권이나 특별 제작한 굿즈, 아니면 소액 주주로서 다운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제공할 수도 있고. 민주는 이선우의 제안에 귀가 번쩍 뜨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에게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야말로 다운제의 가치를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밤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공부하고 다운제만의 특별한 펀딩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100년의 향기, 다운제를 지켜주세요로 정했다. 그들은 다운제의 역사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민준과 서연이 찻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 앞으로 다운제가 꿈꾸는 미래를 진솔하게 담은 영상과 글을 제작했다. 리워드로는 다운제 시그니처 찻잎 세트,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다운제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과 에코백,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후원한 사람들에게는 다운제 명예 후원자 칭호와 함께 찻집 한쪽 벽면에 이름을 새겨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펀딩 시작 일시 민준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페이지를 오픈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펀딩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운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펀딩에 참여하고 SNS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과거 다운제를 취재했던 기자들과 유튜버들도 다시 한번 다운제의 이야기를 다루며 펀딩 소식을 알렸고, 심지어 몇몇 연예인들까지 개인 SNS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힘을 보탰다. 펀딩 시작 단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의 30%가 달성되었고,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을 훌쩍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최종적으로는 목표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민준과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 그것은 민준에게 다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펀딩으로 모인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남은 자금은 다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그는 북촌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달 한 번씩 다운제의 사랑의 찻자리를 열어 무료로 차와 다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기금을 마련하여 그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다운제를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개방했다. 다운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찻집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운제를 우리 동네 착한 찻집,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라고 부르며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최상무는 다운제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여전히 업계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민준과 다운제의 성공을 시기하며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SNS에 다운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거나 위생 문제를 과장하여 신고하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다운제를 괴롭히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다운제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악의적인 루머에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다운제를 더욱 옹호했다. 위생 점검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 오히려 다운제의 깨끗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상무의 마지막 발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비열한 행동은 업계에 알려지면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일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초래한 쓰디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시간이 흘러 다운제는 북촌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미숙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다운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젊은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종종 대학이나 청년 창업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서연 역시 다운제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운제의 공동대표이자 수석 티 소믈리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차 메뉴를 개발하고 전통차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운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다운제를 찾아와 민준과 서연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운제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덧 다운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연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운제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고 있었다.
민주는 3주년 기념으로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다운제를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들과 함께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행사 당일 다운제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 다과와 기념품을 포장했고 마당에는 작은 무대와 함께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었다. 오후가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많은 사람들이 다운제를 찾아왔다. 김 할아버지와 이선우는 물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후원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다운제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다. 민주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운제의 3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눈빛 속에는 다운제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3년 전 저는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이 다운제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운제를 응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다운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려왔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 대표님 축하합니다. 다운제 영원하라는 응원의 목소리 터져 나왔다. 이어서 서연이 무대에 올라 지난 3년간 다운제가 걸어온 길을 담은 짧은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낡고 초라했던 과거의 다운제 모습부터 민준과 서연이 좌충우돌하며 찻집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난 현재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잔잔한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운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었다. 찻집 한쪽 벽면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다운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걸렸다. 김 할아버지, 이선우,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최고의 후원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고 그들은 민준과 서연이 직접 전달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었다. 마지막으로 민준은 앞으로 다운제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다운제는 이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운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을 통해 전통 공예장인 지원, 청년 예술가 육성,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발표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다운제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해질녘의 따스한 햇살이 다운제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마당 한쪽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최상무였다. 그는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햇숙한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다. 최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최상무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한번 들러봤네. 많이 변했구먼, 다운제가. 아니, 강 대표가 많이 변했다는 게 맞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움 대신 어딘지 모를 쓸쓸함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자네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 나는 평생 돈과 효율만을 쫓아왔는데 자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말이야. 최상무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들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하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사람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하고 말이야.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최상무의 눈빛은 더 이상 적이나 시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인간의 고독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강 대표, 혹시 괜찮다면 차 한 잔만 대접받을 수 있겠나? 물론 내 돈 내고 마실 테니 걱정 말게.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운제 3주년 기념일이라 모든 분들께 무료로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최 대표님. 제가 직접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겠습니다. 최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따라 찻집 안으로 들어섰고 민준은 그에게 정성껏 우린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넸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화해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최상무는 조용히 차를 다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 잘 마셨네. 고맙네, 강 대표. 그는 민준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말없이 다운제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처음 왔을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였다. 민준은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다. 그 역시 언젠가는 자신만의 다운제를 찾을 수 있기를. 그 후로도 다운제는 꾸준히 성장하며 북촌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운제 문화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젊은 국악인이나 독립영화감독들을 발굴하여 후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북촌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문화기획자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의 문화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다운제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민가 외교관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다운제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서연 역시 다운제의 성장에 발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통차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며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다운제에서 운영하는 전통차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차의 즐거움을 알리고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다운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감동을 주었다. 이선우는 다운제의 성공적인 공간 리모델링을 계기로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축가로서 독보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국내외 여러 건축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여전히 민준의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다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몇 해 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운 가르침은 여전히 다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다운제 마당 한켠, 그가 늘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에는 작은 기념석이 놓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다운제는 이제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북촌의 터줏대감이자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독보적인 문화 공간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제를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여유와 위안을 얻어갔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햇살 좋은 오후였다. 민주는 이제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을 간직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운제 마루에 앉아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에게 차를 우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엿보였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최상무였다. 그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허름했던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초췌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청년 한 명이 함께 서 있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최 상무는 예전처럼 어색해하거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강 대표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운제에서 마셨던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의 말에 민주는 더욱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성공만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제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했었죠. 강 대표님과 다운제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요. 최 상무는 감회에 젖은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저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가게들을 돕는 컨설팅을 시작했지요. 물론 예전처럼 단기적인 이익이나 효율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게만의 가치를 찾고 진정성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 많은 가게들이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맡고 있는 청년 창업가입니다. 전통 한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주 열정적이고 재능이 넘치는 친구지요. 오늘 강 대표님께 꼭 한번 인사드리고 조언도 얻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젊은 청년은 공손하게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민준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다운제 이야기는 저희 같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정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준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그리고 젊은 사장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분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지요. 자, 우선 안으로 드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요. 민주는 그들을 다운제 안으로 안내했다. 10년 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최 상무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었고 민준 역시 그를 경쟁자나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얻는 동료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다운제 마당에서는 최 상무가 컨설팅하는 젊은 창업가의 한과 시식회가 열렸다. 서연은 즉석에서 한과와 어울리는 새로운 블렌딩 티를 선보였고 손님들은 맛있는 한과와 향긋한 차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젊은 창업가는 민준과 서연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운제에서 얻은 영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사업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상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준에게 말했다. 강 대표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친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최 대표님, 언제든 편하게 들러주십시오. 저희 다운제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고 최 상무와 젊은 창업가는 밝은 표정으로 다운제를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사장님. 최 상무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고 역시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하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서연 씨,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거겠죠.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다운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찻집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대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운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차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다운제에서 펼쳐질까? 민주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운제가 존재하는 한 그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와 함께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다시 한번 마루에 앉아 저 멀리 인왕산 너머로 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만족감과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다운제의 백년 향기는 그렇게 또 다른 백년을 향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차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그들에게 차의 유래와 마시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서연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후 늦게는 종종 특별한 손님들이 다운제를 찾아오곤 했다. 민준이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이나 전통 공예 장인들이었다. 그들은 다운제 마당에서 작은 공연을 하거나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손님들과 소통했다. 어떤 날은 젊은 국악인이 구성진 판소리 한 가락을 뽑아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도예가가 물레 시연을 하며 즉석에서 찻잔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은 다운제를 단순한 찻집이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저녁이 되면 다운제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은은한 한지등 불빛 아래 마당의 작은 연못에선 잔잔한 물소리가 들려왔고, 처마 밑 풍경은 밤바람에 청아한 소리를 냈다. 연인들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사랑을 속삭였고, 친구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종종 오래된 풍금을 연주하며 찻집의 분위기를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다운제를 찾는 사람들의 사연도 각양각색이었다. 시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혼자 찾아온 젊은 여성에게 서연은 말없이 따뜻한 위로의 차를 건네주었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학생에게 민주는 할머니가 즐겨 해주시던 정신이 맑아지는 차를 대접하며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사업 실패로 좌절한 중년의 남성은 다운제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의 도움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은퇴한 노신사는 다운제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다. 다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민준과 서연의 개인적인 관계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장과 직원 혹은 프로젝트 동료로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민주는 서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늘 감탄했고,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서연 역시 민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리더십에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어딘가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감정으로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함께 남아 다음날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손이 스치거나 서로의 농담에 박장대소하다가 문득 눈이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홍조가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했다. 다운제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감,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가을밤 다운제 마당에서 열린 작은 신앙송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다. 민준과 서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 신앙송회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읽으신 자작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쑥스럽네요. 그냥 요즘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본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별 해는 밤, 차 한 잔의 온기 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 그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말을 건넸다. 서연 씨. 네, 사장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갈래요? 서연은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사장님. 그들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준과 서연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발전해 나갔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북촌의 골목길을 산책하며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갔다. 다운제 밖에서 만나는 그들은 사장과 직원이 아닌 평범한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 변화는 다운제의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행복한 에너지는 찻집 전체에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물론 그들의 연애가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나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다운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예쁜 조명들이 반짝였고 찻집 안에는 캐럴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위한 작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소원 트리에 소원을 적어 걸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고 커플 손님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따뜻한 뱅쇼를 제공하는 행사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다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찻집 정리를 마친 후였다. 민준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서연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서연은 깜짝 놀라며 선물을 받아들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다운제 로고가 새겨진 은은한 옥색 비녀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장님, 정말 예뻐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머리에 비녀를 직접 꽂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 씨, 지난 몇 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다운제도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동료나 연인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다운제의 따뜻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다운제 마당에서는 민준과 서연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다운제의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모여 진심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그 자리에는 그의 온화한 미소를 닮은 영정사진이 놓여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례는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다운제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건축가 이선우가 맡았다. 그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위트 있으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내 하객들의 웃음과 눈물을 자아냈다. 축가는 다운제에서 인연을 맺었던 젊은 국악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사랑가로 맑고 청아한 소리가 봄날의 하늘 아래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신랑 신부가 된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이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희는 이곳 다운제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다운제를 찾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온기와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연 역시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을 담아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다운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다운제 마당에서는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맛있는 음식과 향긋한 차,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민준과 서연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며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 다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넘실 때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였다. 결혼 후에도 민준과 서연은 변함없이 다운제를 지키며 그들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들은 이제 부부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더욱 굳건히 지지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몇 년 후 그들에게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다. 아이는 다운제 마당을 뛰어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다운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100년 전 한 할머니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찻집은 이제 손자와 손자 며느리 그리고 증손녀의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향긋한 차 내음과 함께 세상의 온기를 전하며 계속될 것이었다.